네, 개장 상황 확인해 보고 오셨습니다. 지금 현재 시각 9시 12분 지나고 있고요. 바로 이어서 슬기로운 투자 생활의 또 고건호 전문가 모시고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예, 전문가님. 오늘 그래도 어제에 비한다면은 이미 뭐 선 반영이 됐다고 봐야 될지 그래도 좀 생각보다는 하락폭이 좀 적은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제 하락폭이 적다 한들 이제 앞으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오미크론에 대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지 않을까 싶지만 네. 그래도 이제 이게 어떤 건지 어떤 전염 감염을 가졌는지 앞으로 향후 추세가 어떻게 될지 그걸 좀 지켜보면서 한번 투자를 한번 결정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네. 예전에 오늘 가져오신 종목을 좀 보니까 예전에 한번 소개를 해주셨던 종목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재점검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 지난 7월 20일 소개한 제가 한국타이어언 테크놀로지 네. 예, 한번 지난 종목도 한번 되짚어 보자는 생각으로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네. 아무래도 종목을 한번 하고 나면 이제 그 종목에 대해서 한번 다시 점검하실 기회가 좀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네. 실제로 그 이후로 제가 주식이 좀 하락해가지고 그 점에 있어서 약간 투자자들 죄송하지만 그래도 한번 많이 죄송해야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피하지 않고 제가 네. 한번 AS를 해둬야 하지 않겠을까 생각이 네. 듭니다. 예. 그래서 7월 20일 날 소개를 해주셨던 종목인데요. 사실상 기업의 뭐 실적이라든지 영업이익이라든지 굉장히 좋은 흐름 좀 가져갔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하락장을 가져간다는 것 자체가 사실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실적도 좋고 PBR도 굉장히 낮고 기업의 실적도 정말 좋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뭐 사실 주식은 누구도 예측하기가 참 쉽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사실 뭐 테마성 높은 종목들만 잘 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좀 일어나는 것 같은데 어쨌든 7월 20일의 가격을 기억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본다면은 그날 종가가 48,700원이었습니다. 예. 네. 그때 제가 한번 53,000대 정도 올라간다고 제가 한번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그 이후로 약간 찍다가 다시 또 이제 하락을 하는 추세를 계속 보였습니다.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제 그 반도체 수급 때문에 이제 오이 타이어의 이제 그 출하가 이제 잘 못 되면서 네. 아마 실적이 그게 지금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아무래도 선봉 문제, 네. 물류 문제, 물류 비용의 증가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많이 깎였다라고 이제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어차피 타이어 얘기하니까 그런데 전기차 타이어하고 내연기관차 타이어가 다른가요? 예, 말씀드리자면 전기차의 특성이 좀 기긴 한데요. 네. EV 차는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내연기관 차는 연료 탱크랑 뭐 기계 장치만 있었다면 된다고 하면 네. 아무래도 전기차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모터랑 배터리입니다. 그렇죠. 사실상 배터리가 무게가 상당하기 때문에 일반 차보다 하중이 꽤 무겁다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예, 그런 하중을 이겨내려면 지금 기존과는 다른 타이어 설계 개념이 어느 정도 도입이 돼야 합니다. 예, 안 그래도 그 점에 있어서 제가 이번에 한번 다뤄볼 생각입니다. 그러면 예. 이 한국 타이어 테크놀로지가 전기차용 타이어에 특화돼서 다른 타이어 회사보다도 더 좋은 제품을 만들고 있나요? 더 다른 회사도 지금 미쉐린이라든지 뭐 네. 다른 회사도 지금 참전을 하고 있습니다만 국내 타이어 3사 중에서는 가장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OE 매출, 한번 처음 네네. 출고된 매출의 EV 비중이 지금 6%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EV 차용 타이어 매출이 6%. 예, 6% 정도에 지금 이제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른 이제 그 타이어가 왜 이렇게 좀 약간 지금 좀 더 비싼가요? 전기차 좀 타이어? 비쌉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기존 타이어와 그리고 EV 전용 타이어 공정도 가격을 비교해 보면 네네. 이게 앞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네. 뭐 키너지라는 건 대표적인 상품이 하나 있습니다. 네. 그 EV용 타이어가 일반 공장도 가격이 좀 더 비싸죠. 예, 그만큼 그게 어느 정도 무겁다는 것 이외에 다른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보다 무겁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거 말고 왜 전기차는 모터가 인휠 타이어라 그러는 인휠 그렇습니다. 모터인가 그렇죠. 그렇죠. 휠 안에 이제 모터가 네네. 있으면 이제 그 굴러가는 구조긴 한데 그것 때문에 또 좀 달라져야 되는 건 없나요? 그쪽은 아마도 차량 무게 배분이라든지 중심이라든지 그것 때문에 또 타이어 설계가 반영이 돼야겠지만 네. 자 지금은 아직까지는 전기차용 타이어는 OE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이제 강세로 강세입니다. 네. 다만 이제 앞으로 2, 3년 뒤에는 타이어 교체 시장이 올 때 그렇겠죠. 예, RE 시장이 다시 이제 도래를 할 텐데 그때가 바로 이제 본 게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통 네. 일반적인 타이어가 한번 설치하고 나면 보통 동일한 타이어로 교체하는 게 수요가 많다 보니까 네. 그거를 한 70% 정도로 이제 예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러니까 한국 타이어를 장착한 사람은 다음에 바꿀 때도 한국 한국 타이어. 타이어로 가는 게 70%쯤 된다. 된다라고 이제 어. 타이어 타이어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아, 네. 그래서 그럴까요? 어쨌든 실적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매출 어느 정도 되는지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예. 네. 매출을 보시면 이제 작년도 동기보다는 대부분 하락세를 다 면치 못했습니다. 매출액 영업이익이나
매출액은 1조 8,300억, 그리고 네. 영업이익은 그리고 1,808억 정도 이제 지금 내려가는 상황인데요. 네. 영업이익률도 그냥 9.9포인트에 지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아무래도 네. 오이 시장 출고가 이제 못하면서 이제 오이 판매가 악화가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아리 시장은 그래도 선방했지만 나머지 이제 물류라든지 원재료가 상승으로 인해서 약간 좀 실적이 그렇게 좋은 편은 좀 내려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3분기만 놓고 보면 그런데 전체 2021년 전체 매출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 그다음에 특히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그렇습니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좋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가가 못 가는 이유 왜 그런다고 보세요?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변수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무래도 물류 문제가 제일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네. 안 그래도 지금 현재 금산공장하고 대선 대종공장이 현재 셧다운을 됐어요. 파업하면서 그 점에 있어서 반영된 점이 어느 정도 있었다. 왜 일반 비노조원 가지고도 이제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왜 줄였냐 하면 네. 아무래도 물류 문제가 많다 보니까 재고가 쌓여 있고 이 재고를 계속 생산만 하다가는 그래도 이제 재고량이 늘어나니까 그렇죠. 이거를 이제 셧다운 시킴으로써 어느 정도 조절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느낀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아무래도 후계자 관련 문제가 아직까지 깔끔하게 매듭지지 않은 점이 이제 큰 아직도 있습니다. 싸우고 있나요? 아직도 아. 다시 싸우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때 지난번에 이제 마무리 되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다시 뉴스를 보니까 다시 네. 이제 아직까지 또 다시 주총에서 또 이제 다시 이제 분쟁이 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 조양래 회장이 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 뭐 어쩌고 하는 그 예, 딸이 고소를 했던가요? 그렇습니다. 뭐, 따님이 했습니다. 네. 예. 그 문제가 아직 그러니까 완전히 매듭이 안 지어진 겁니다. 그렇습니다.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또 뭐 이런저런 다양한 이슈들이 좀 있는 그런 그렇습니다. 한국타이어 앤테크놀로지인 것 같습니다. 현재 주가 38,65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52주 최고가 고가로는 57,500원 네, 형성이 되어 있네요. 지금 뭐 7월 20일 날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그때 이후로도 좀 많이 하락을 해서 사실 만약에 포트에 담았다 그러면 좀 손해가 많이 클 것 같은데 줄줄줄 흘러내리는 그러니까 네. 낙히 확 사실- 떨어지지도 않고 그냥 쭉 빠지는 쭉 그런 빠졌습니다. 모습을 보였고 오늘도 지금 이 고점에 비해서 자꾸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예.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아요? 그 아무래도 지금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악재가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네. 뭐 앞으로 이제 호황 이 오이 타이어 EV용 오이 타이어라든지 네. 앞으로 이제 이번에 캐나다에 있는 뭐 자율주행 차 핵심 기술을 인수했던 여러 가지 이슈는 있습니다만 네, 그렇더라고요. 예. 캐나다 업체를 인수를 했던데. 그렇게 거기에 이제 바로 주가에 반영되기에는 이제 아직까지 진짜 너무 이르다고 볼 수 네. 있겠고요. 네. 그 아무래도 원재료 가격이 좀 상승 중에 다 대부분 좀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올라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이제 이번 올해에도 그렇지만 내년에도 유럽 시장 1월 1일부터는 판가를 한 7% 정도 최대 7%까지 인상할 계획으로 네. 있고요. 근데 그것이 반영되기까지는 아직까지 시간이 다소 좀 걸릴 것이다. 한국 타이어 테크놀로지가 타이어 코드를 직접 생산을 합니까? 효성에서 효성에서 갖고 오는 갖고 오죠. 예, 어차피 그렇습니다. 저 사총기업이니까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네.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한국 타이어가 그래도 선봉 문제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이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이나 헝가리라든지 인도네시아라든지 그런 쪽에 다 이제 해외 생산 거점을 가장 많이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선봉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생산 거점을 거기서 재조정을 해가지고 거기서 생산을 더 많이 하면 되는 거고 그래도 그 점에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네. 다만 이제 주가가 그것이 반영되지 못하는 점이 좀 아쉽다고 볼 수 있으니까 역으로 본다면 좀 더 그 저가 매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쯤이라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은 10월 중순까지만 놓고 본다 그러면은 네. 크게 하락을 했다고 보기는 어려웠어요. 사실 좀 다시 반등하려고 하는 낌새가 좀 보여줬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10월 14일 이후로는 다시 쭈루루 흘러내리는 맞습니다. 좀 안타까운 그런 차트를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든 외국인은 어제부터 다시 순매수가 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장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선방하고 있는 네, 그런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입니다. 그러면 그 7월 달 이후에 증권사들이 이 분석을 내놓은 건 없습니까? 그렇게 아직까지 없고 보통 11월 초부터 이제 그저께까지 이제 네. 계속 쭉 내고 있는데요. 보통 55,000원에서 4만원에서 그리고 최대한 7만 원까지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차피 이건 방향성이기 때문에 최대 이렇게 뭐 반드시 그렇죠. 올라가 볼 수는 네. 없겠지만 그래도 지금쯤에 들어간다고 하면 그래도 아무리 이제 한 4만 원대 중반선에서 한번 매도를 한번 생각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여전히 바이 쪽이고요. 전 바이 쪽으로 계속 다 얘기 내고 있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이제 그 EV 쪽 시장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좀 뭐 아무래도 그 원재료 스프레드 관련 쪽으로 좀 어느 정도 그 이익 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감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은데 타이어 말고는 하는 게 전혀 없나요? 타이어 말고 하는 거라면 배터리 아틀레스 배터리가 있죠. 아틀라스 배터리 하고 배터리가 있죠. 그 납축전지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거죠? 예, 네. 자동 차량 배터리를 하고 있는데 네.
거기는 그건 타이어 사업부에서 하고 있고요. 네. 예, 비타이어 사업부는 일반 기계는 금형 뭐 그렇게 나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형이라든지 그거 하는 사업 부분이 그게 따로 있기는 있고요. 네. 예. 그래서 그 한국 타이어 내부적으로 타이어를 생산하기 위한 설비를 위한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틀라스 배터리가 그 우리나라 로켓 배터리도 아마 자동차용 배터리를 만들죠. 그 그렇습니다. 납축전지.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시장 점유율로 따지면 로켓만 못하죠, 아틀라스. 지금 아틀라스 아직 못했다고 볼 수 있고 최근에는 배터리가 아무래도 해외 배터리, 외국 배터리사 많이 많이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배터리는 이미 이제 시장이 오늘 좀 이제 고착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이제 이동을 하려고 하고 근데 있죠. 예. 전번에 어디 한번 기사를 보니까 그 로켓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그 납축전지하고 지금 2차 전지하고는 전혀 다른 거지만 이를테면 배터리를 갖다 매니지먼트하는 시스템 네. BMS 기술은 있기 때문에 이게 2차 전지 전기 자동차에서 상당히 쓰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아틀라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회사 이제 공시 내용이라든지 사업 내용을 봐더라도 그에 대한 내용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제가 못 찾은 걸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그쪽에 대해서는 약간 존재감이 미약하지 않나 싶기도 있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한국 타이어 같은 경우는 정체성이 타이어에 집중된 회사다 네. 보니까 그래도 이제 여기서 또 이제 그 칼을 더 갈고 닦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지 않을까 근데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 타이어에 집중 안 하고 회사 이름을 한국 테크놀로지라고 하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한국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이 기존에 있는 있었죠.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래서 결국 그 이름을 못 쓰고 그냥 한국 타이어를 집어넣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아마 사업 포트폴리오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타이어 쪽에 꼭 그 이미지를 고착시키지 않겠다라는 그런 좀 움직임도 네. 있는 것 같은데 어때요? 예, 있습니다. 일단 안 그래도 지금 한국타이어 테크놀로지 안에 내부에서 그 자동차 튜닝이라든지 그런 또 사업부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자동차 종합 용품 메이커로서 이제 가려고 하는 이제 2차 시장, 애프터 시장이라고 하죠. T 스테이션이 이 회사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T 스테이션이 그 한국타이어 쪽입니다. 네. 예. 네. 일단 지금 그때 당시에는 한 48,700원 선에서 거래가 이제 종가가 형성이 됐었는데 지금 현재에서는 지금 오늘 조금 올랐지만 지금 1.5%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변동성이 좀 심하기는 한데 39,000원 선에서 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네, 그 전에 지금 투자 성향을 딱 봤을 때 평균 단가가 외국인들이 평균 단가를 살펴보면은 41,260원 선에서 거래가 됐고요. 기관 같은 경우도 41,673원 정도 네, 평균 단가를 형성을 하고 있는 만큼 지금 현재 가격에서는 사실 매력적으로 보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애널리스트들의 목표 주가 55,000원, 74,000원, 평균적으로 5만 원대에서 형성이 돼 있는 만큼 네, 매력적으로 보이는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공매도는 별 문제 없습니까? 공매도는 안 그래도 별로 그렇게까지 이제 크게 이제 문제는 저는 없을 거라고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워낙 이제 한국 타이어 시장이 워낙 견고한 시장이기도 하고 네네. 네. 국내 타이어 3사 중에서는 그래도 제일 이제 그 생산 거점이라든지 뭐 성능이 특별히 떨어지지도 않고 네. 세계 시장 점유율도 꽤 있는 편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는 너무 이제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있다고 하더라도 네. 생각 들고 있고요. 아니 근데 그 댓글에 보니까 공매도 얘기가 나오길래 혹시 예. 외국인들이 이 타이안 테크놀로지 쪽에 공매도를 쳐놓은 게 많은가 싶어서 여쭤본 거거든요. 아직까지 그런 거는 제가 이제 아직까지 그렇게 동의하기 좀 어려운 상황인데 아무래도 댓글을 보면 네. 계속 이제 흔들리게 되니까 네. 좀 그런 것 같아요. 전 댓글 웬만하면 안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네. 그러면 언제쯤 반등해서 얼마나 올라갈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번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아마 올해 일단 두 가지 이슈가 있다고 하면 네. 아무래도 내년도 2월쯤에 원유가가 좀 안정이 되면 이제 이미 이제 이제 이 판가를 이미 인상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 사이에 원재료 가격 그 갭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좀 실적 개선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직까지 이번 최근에 오미크론 인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내년 정도까지는 그래도 쭉 계속 이제 이번에 매도를 하면 쭉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네. 예 계속 이제 이거는 뭐 사실상 다시 이제 올라간다고 하면 아무래도 2022년, 2023년까지는 쭉 이제 가지고 계실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네. 예.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끝으로 투자 포인트 정리해 볼까요? 최근에 말씀드리자면 아무래도 이제 오미크론 변이에서 여기에 제시한 포인트는 다소 좀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예. 그리고 이번 사태에 대한 학습 효과로 아마 이제 선제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지켜보시는 게 좋다라고 오미크론 사태에 대해서는 볼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차량용 반도체 생산 차질은 좀 더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예, 오이 타이어 오이 시장 타이어가 뭐예요? 처음에 그 타이어 차량이 출고될 때 아, 그러니까 신품 타이어? 네, 장착돼서 나온 타이어입니다. 신차에 장착하는 그렇습니다. 타이어. 오리지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오이 타이어 시장 회복은 내년도 이후로 이제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예. 네. 근데 아무래도 그 선봉 문제로 인한 수출 실적이 약간 좀 이제 악화된 게 지금 사실입니다. 그 매출의 30%가 현재 북미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무시할 수 없는 요소이기도 하죠. 대신 한국 타이어가 국내 타이어 3사 중 해외 생산 거점을 가장 많이 확보했다. 그래서 그에서 대응할 수 있다는 건 좀 이제 상당히 괜찮은 회사로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판가가 이제 선제로 인상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내년 1월 1일부터 유럽 판매에서 최대한 7% 인상이 예정되어 있는데 네. 아마 국내 타이어 판가도 이제 인상될 예정이라는 거, 그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유가가 안정되면 뭐 카본 블랙이라든지 그런 네. 것도 이제 다시 이제 가격이 이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만 환경 규제라든지 강화가 된다고 하면 특성상 원재료 가격은 더 오르거나 보합세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네요. 네, 예. 투자 전략까지 또 함께 또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분 고건호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예,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내외경제TV의 장유진입니다. 저희 내외경제TV의 다양한 영상과 콘텐츠 잘 보고 계신가요? 더 많은 영상과 콘텐츠를 원하신다면 지금 왼쪽의 버튼으로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저희 다시 보기 채널도 따로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